오늘 출연하신 분들의 그 군 생활을 총 합쳐 보니까 88년입니다. 무려. 신의원님까지 합치면 거의 100년인데요. 21년. 네. 그렇죠. 100년이죠, 100년. 네네. 예. 우리 K방산 성장과 함께 얘기해 오셨는데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 K방산의 성장 그냥 체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함정 분야는 다른 분야와 좀 다르게 함정이 우수하다.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배를 가지고 방산 전시에 갈 수는 없잖아요. 진행자님이라면 언제 이걸 우수함을 어떻게 홍보하면 될까? 함정은 만들었을 때 진수식을 하잖아요. 진식 때 초청하는 거. 네네. 근데 진식은 우리 배만 하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 비교 우위를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면 네. 많은 세계적인 함정이 모였을 때 네. 그때 단연 독보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해군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 관함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관함식을 1998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으로 기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나라 해군을 가장 대표하는 가장 앞장서 있는 배. 그때 기함이 뭐였겠습니까? 광개토 대왕함.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대통령님을 모시고 해야 될 좌성함, 그 배도 광개토 대왕함이야. 왜냐하면 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굉장히 기함으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좌성함도 해야 되고 그래서 광개토 대왕함에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타셔서 국제관함 주도를 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열은 거예요. 아주 뿌듯했죠. 그걸 열 수 있는 나라가 그 많지 않거든요. 두 번째가 2008년도 또 국제관함식이 열렸습니다. 그때는 기함이 세종대왕함. 그때는 정말 뿌듯했죠. 세계에서 7,000톤급 이상은 미국, 일본, 우리만 가지고 있는데 그 배가 이제 기함으로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박수 많이 받았고 이제 최근에는 2018년도 제주도에서 제주국제관함식을 열었는데 우리 배들이 너무 이제 좋아진 거죠. 그래서 2018년 국제관함식을 하면서 정말 세계 해군들이 와서 대한민국 해군이 이 정도 성장했구나 많이 인정을 받았고요. 요즘 제일 핫하기 때문에 T50 시리즈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T50 골든 이글은 미국의 락히드 마틴과 기술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했지만 기술력을 저희 기술진들이 가지고 최초로 이제 개발한 항공기고 벌써 2002년도가 최초 비행이었어요. 저희 한일 월드컵 때. 지금 벌써 2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국내뿐만 아니고 출국가도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명품 훈련기 또는 공격기라고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T50은 사실 훈련기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TA50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항전 장비나 뭐 기총이나 빼면 그게 바로 훈련기 T50이 되고 TA50에서 무장을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장비들을 추가하면 그게 바로 FA50. 어떤 분이 이런 컨셉을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제가 봤을 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 기종으로 삼고 있는 훈련기들은 보면 거기에 아무리 뭐 무장을 달고 해도 그거는 훈련기예요. 초음속을 가기가 어렵고 영역이 작아요. 그리고 무장도 작고 여러 국가에서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밸런스를 잘 맞춘 게 아마 T50 시리즈가 아닌가. KF-11은 저희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확장성, 유연성이 굉장합니다. 지금 최근에 T50도 트렌드가 보면 말레이시아나 지금 수출이 가시화되지 않은 나라들도 보면 나라별로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달라요, 다. 어떤 나라는 뭐 공중급여를 넣어야 된다, 뭐 타겟팅 파드를 넣어야 된다 하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가거든요. KF-10은 더욱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연함이 더 크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더 잘 될 것 같고 FA50을 타고 F16을 타는 조종사들이 KF21로 전환이라고 하는 그게 연계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FA50은 락히드 마틴의 그 설계 철학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LM의 기술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FA50과 이런 비행제어 법칙 아주 유사하고 KF11도 FA50의 그 연구진들이 그대로 두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유사한 그런 게 있어요. 폴란드도 내심 차세대로 KF11도 염두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조종사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T50 타서 F16, KF11 아니면 F50에서 바로 KF11로. F50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 분들이 우리가 관심이 있어 이런 표명을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차세대로 KF-21을 염두에 둘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이러한
휴대용 대전차 화기하고 휴대용 쏨들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화 부대들이 전투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에서는 전투기하고 헬기들이 기동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들이 막 실시간으로 영상 전파가 막 텔레그램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적할 수 있는 동등한 무기도 아주 중요하지만 비대칭 무기로 이러한 휴대용 대전차기라든지 이런 신궁 같은 휴대용 대공 미사일들이 향후에는 굉장히 많이 소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장비들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수출의 실적이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소대장을 이제 전방위에서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북한군 전차를 막아야 되는 소대였습니다. 그때 대전차 공격 소대라고 하는 게 좀 그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집체교육 때 갔다 오면은 온갖 대전차기를 있는데 그 당시 M72 로우, 지금은 다 없어졌죠. 로우도 있었고 그때 KM-20이라고 하는 이제 사연자 로켓 발사기 했었는데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코만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미국 걸 우리가 면허 생산한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무반동총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치무기라 해가지고 옛날 6.25 전쟁 때 쓰던 로켓 바추카포 그 로켓 타입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급조 폭파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선을 뽑아가지고 전기로 충격을 주면 그게 발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소대장 때 너무 부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보면 지금도 까먹었는데 거기 뭐 흰색 플라스틱 판자에다가 그 조준선 같은 거 있잖아요. 미드선. 거리게 네, 미드선. 네. 뭐 그걸 계산해 쏘라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죠. 뭐 대전차 미사일이 지금 뭐 파이언 포겟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되고 그때 당시에 보면은 뭐 KM-20이나 M70 로우 쏘면 뒤에 먼지가 엄청나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이런 이제 무기 체계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다는 거를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게 뉴스로 몇 차례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무인기 활용에 관심이 높은데 수석님 보시기에 군용 드론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군용 드론들이 활약을 한 것을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이 나타난 것은 20년도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전쟁을 하면서 나타났었습니다. 91년도부터 3년도까지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가 전쟁을 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이 졌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많이 아르메니아에 넘겨줬는데 20년도에 다시 전쟁을 하면서는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제 드론을 아주 잘 활용을 했어요. 터키제 드론을 잘 활용을 해서 아르메니아의 전력을 뭐 무차별적으로 타격을 하다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러시아가 휴전을 중재해가지고 휴전했다고 보지만 아제르바이잔이 다 이겨서 잃었던 영토도 다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을 할 때 무인기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뭐 트리키에서 이제 무인 전투기가 첫 비행 시험에 성공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가오리라는 이제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이제 뭐 실물도 좀 거의 나오고 비행까지 계속 성공하고 있는데 이런 전투기가 언제쯤 이제 무인 전투기라는 게 실전에서 운영될 것 같나요? 글쎄요, 시기적으로는 뭐 제가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가오리 보셨습니까? 가오리는 사진을 많이 봤습니다. 예. 저는 9월 1일 날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식에 갔더니요, 가오리 축소기 전시돼 있더라고요. 예. 무인 전투기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이냐 여러 개 문제이지 꼭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인 전투기가 나오면 이 조종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흐름을 보면 아마 무인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 간의 복합 전투 체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전투기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도 기존에 이제 유인 전투기는 어차피 조종사들이 했고 아마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에 조종사들이 또 인발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올라가서 몸으로 때웠다면 어느 아늑한 공간에서 모니터하고 체계가 잘 돌아가는지 감시하고 있는 역할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